자, 해봅시다. 두 친구가 한 명은 늦고 한 친구는 결석이고만. 대수부터 일단 꺼내신다고.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 할 차례입니다. 그래프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질문할 것도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 먼저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보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91페이지, 9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네. 먼저 질문부터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 93. 네. 왜요? 삼각함수 그래프 끝까지가 숙제였긴 했는데? 네, 그래요. 오케이, 그럼 제휴 일단 위주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94, 95. 96, 97. 일단 제휴 그러면 질문한 문제 번호 먼저 쭉 불러봅시다. 103쪽에 56번. 103쪽에 55번. 이거 한 문제만 하면 되나요? 56번. 56번, 오케이. 여기 103페이지까지가 일단 숙제였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주요 문항들 몇 개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고, 실력 높이는 연습 문제 조금 풀어보고 활용 마찬가지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6번 문제부터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 부등식 중에서도 2차식 형태가 들어가 있는 치환형 문항이 되시겠습니다. 자, 5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딱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접근을 하면은 계산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각도가 하나는 x 빼기 6분의 파이,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6분의 5파이,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각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더 큰 것에서 작은 거를 빼보도록 할게. 네, 얘를 먼저 쓰자. x 플러스 6분의 5파이를 먼저 쓸게. 즉,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각도를 좀 심플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기 위해서 x 플러스 6분의 5파이에서 x 빼기 6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왜 굳이 빼기를 하냐면은 x를 일단은 날리는 것이 목표야. x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뺄셈을 해버리시면은 6분의 5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각도의 차이가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더 작은 각도인 요 녀석을 내가 t라고 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요 녀석의 경우에는 이항시켜버렸을 때 파이 플러스 t가 된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각 변환을 먼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 코사인 제곱에다가 x 빼기 6분의 파이를 t라고 하였으므로 t 빼기 3 사인, 그때 x 플러스 6분의 5파이는 파이 플러스 t를 하였으므로 파이 플러스 t,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x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 이하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여기 있군요. 자, x가 0과 2파이 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6분의 파이를 다 빼버리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6분의 11파이 요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의 범위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t에 대하여서 주어진 삼각 부등식을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녀석부터 처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일단
2분의 짝수 파이, 즉 정수 파이 플러스 t 꼴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그대로 sin t가 될 것이고, 다만 t를 예각이라 가정하였을 때 파이 플러스 t는 제 3, 4분면의 각이야. 맞죠? 왜냐하면 파이가 요렇게 갈 것이고 t만큼 찔끔 더 가면 3, 4분면의 각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붙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결과를 마저 정리를 해버리면 2 코사인 제곱 t에다가 마이너스는 플러스 3 사인 t가 0 이상이다가 될 것이고, 이제 뭐 하면 되겠노? 각도가 심플해졌기 때문에 이제 삼각함수 통일만 잘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t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로 바꾸실 수가 있고, 이 결과 정리해버리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t에다가 플러스 3 사인 t에다가 1 곱하기 2 하셔서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실 거고요. 자, 양면 마이너스 1 곱하여서 여기 2차항이 계속 양수로 좀 깔끔하게 나타내버리면 마이너스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도 확률 쉬워지겠네요. 2, 1, 1, 2가 되실 거고, 얘가 빼기 얘가 플러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 sin t 플러스 1, 그 다음에 sin t 마이너스 2가 0 이하다 이기 때문에 sin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 이하다. 근데 사실상 sin t는 무조건 어떻다? 1 이하기 때문에 여기를 1로 고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면 된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시겠네요. 자, 그래야 해서 최종 자, 여기에서 일단 sin t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sin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sin 6분의 파이와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점부터 출발을 하여서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요점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t의 범위 명확하게 하여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따라서 이 그래프를 토대로 하여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인 구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 직선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찾아버리시면 어느 부분? 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하실 수 있고, 마지막 한 점, 요 점도 일단은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되시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야. 그 기존 답이 잠깐만 뭔가 살짝 이상하긴 한데,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다. 맞죠? 내 인수분해 잘한 거 맞지 지금? sin t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다. sin 6분의 파이 sin 30도 2분의 1. 네, 답이 살짝 잘못된 것 같긴 해. 이거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일단 요점까지, 요점 하나, 6분의 11파이도 하나 일단은 포함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의 경우에는 여기가 요만큼의 길이가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도 6분의 파이다 라는 대칭성을 이용하여서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여기는 6분의 7파이가 나오셔야겠습니다. 따라서 t의 범위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 이상, 그리고 t는 6분의 11파이까지 일단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t의 값은 이제 원래대로 x로 다시 되돌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x 빼기
6분의 파이 x 빼기 6분의 파이로 되돌려 주셔야 한다. 자, 그래서 통째로 6분의 파이를 하나씩 더해버리면 x는 0 이상 6분의 7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는 6분의 8파이 3분의 4파이 이하 또는 x는 이항시켜서 2파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답에는 내가 지금 봤을 때 2파이가 빠져있는데 요거까지 일단 들어가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문항이야말로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서 요거를 안 풀어보고는 문제를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는 있다. 각 변환 이용하여 가지고 먼저 t로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삼각함수 통일시켜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시는데 t의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요것도 늘 많이 빼먹더라고. 지금 이렇게 구한 것은 t의 범위이기 때문에 t의 범위를 토대로 하여서 x 값의 범위로 최종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수빈이 괜찮나요? 지효 괜찮나요? 자, 요거 다 정리하셨으면 일단은 추가로 내가 마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파란색으로 유형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은 심화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 3번, 유형 8번에서 일단은 한 문제씩 먼저 한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 그래프의 활용입니다. 94페이지에서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학교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12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일단은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12번 풀 줄 알면 13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서는 37번 이렇게 두 문제 해결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94페이지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용해서 탄젠트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탄젠트 함수 그래프의 주기성을 이용을 하여서 즉 주기성이라는 말은 일정한 구간 속에 있는 그래프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선 y는 3을 이렇게 그었을 때 등장하는 빗금친 부분 이 도형의 경우에는 사실상 요 모양과 요 모양,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도록 그었을 때 주황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사실상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부분을 잘라내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실제 이 문제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사실상 똑같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성에 의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 첫 번째 여기가 원점이라면은 x가 양수일 때의 첫 번째 x절편 주기성에 의하여서 파이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으므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파이가 된다. 세로의 길이는 당연히 얘가 직선 y는 3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 3,
따라서 넓이는 3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3번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똑같은 도형이 등장을 한다.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하여서 직사각형의 모양을 통하여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또 넘어가시면 나머지는 다 괜찮네. 잠깐.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식골 입니다. 자, 37번 문항의 경우에는 x가 2분의 파이 이상 그리고 파이 이하로 주어져 있을 때 정의된 함수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1분의 2 코사인 x 플러스 2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요 범위 안에서 코사인 x의 범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투리 공간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코사인 x의 그래프, y는 코사인 x 그래프 기본형이 있을 텐데 얘가 파이,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자, x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우리가 관찰하겠다 하였으므로 요 부분만 일단은 살아있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코사인 x의 범위는 보시다시피 0과 마이너스 1 사이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코사인 x를 잠시 t라고 치환하였을 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된다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주어진 이 삼각함수는 y는 코사인 x 대신에 t로 치환하여서 t-1분의 2t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함수네요. 맞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 따라서 이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t-1. 자, 여기에서 상수항의 경우에는 t의 개수분의 개수 1분의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분자의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t의 값 2를 요따가 대입시켜버리면 4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분자에 남아있는 것은 분자 나누기 분모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t 플러스 2를 t-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t 플러스 2를 t-1로 나누면 몫은 2가 될 거고 나머지가 r이 나온다. 나머지 구하려면 t에다가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을 대입하여서 분자 이렇게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t는 1, y는 2를 점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가 나오셔야겠다. t는 1 그리고 y는 2. 따라서 지금 분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즉 이 범위만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일 것이고 t가 0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최대값, 이때가 최소값이겠습니다. 최대값 계산해볼까요?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이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요. 최소값의 경우에는 t에 0 대입하여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101페이지에 46번 이런 거는 괜찮니? 45, 46? 네, 4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자, 그럼 분모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 항이 두 개가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양변 코사인 세타를 곱하기 해버리시면은 네,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5번 같은 경우에도 특히 딱히 질문이 없으면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두 장 넘기셔서 우리 104페이지 실력을 높이는 연습 문제 일단은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몇 문제만 먼저 선별해서 풀어보고 남은 문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다음 주쯤까지의 숙제로 따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실력업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로 붙어 있는 것들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9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23번, 24번. 9, 14, 23, 24. 이렇게 네 문제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9, 13, 23, 24. 시간은 일단 1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당 3분 정도씩.
4분 정도 남았네요. 이 분 시간이 얼추 다 되었군요. 봅시다. 자, 9번부터 쓱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일단 9번에는 답 8 나와야겠습니다. 요걸 일단 같이 하나 걸어 풀어보자. 일단 다 체크부터 부탁할까? 네 문제 다 어차피 풀이는 해드리긴 할 거라 가지고 9번에는 8, 그 다음에 궁금할 것 같아서 13번이 아니라 14번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13번 했지 너네. 14번을 내가 짚고 싶었었는데 14번 했네? 그러네 14번을 했네. 나 왜 13번이라 적었지?
소리 24번입니다. 파이 14번을 보셨는데 딱 3번 나와야 되고 14번은 그 다음에 23번에는 4번 24번에도 4번 나와야겠습니다. 14번은 둘 다 맞추셨네요. 그리고 23, 24 두 문제 24번도 맞히셨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일단은 두 문제 위주로 먼저 하고 14, 24는 일단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풍산자 라이트 유형 105페이지 9번입니다. 두 함수 fx 2 코사인 x 플러스 3 gx는 2분의 파이 사인 2파이 x 함수 y는 f 합성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gx 자,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 y는 f 합성 gx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봐봐 fx 아니다 gx 자리에다가 요 녀석을 먼저 대입을 하면은 되게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fx의 x 자리에다가 gx를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2 코사인 gx 플러스 3 이러한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하 이 gx를 지금부터 한 문자로 취급을 해버리면 즉 gx를 t라고 취급을 해버리면은 2 코사인 t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t의 값의 범위에 대하여서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부터 gx의 최대 최소를 먼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y는 gx의 최대 최소 즉 다시 말해서 t의 범위를 구하도록 할 겁니다. t의 범위 가볼까요? 일단 x 값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x가 모든 실수라면은 자 y는 sin 2파이 x의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될 것이므로 2분의 파이를 곱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렇다면 2단계 아까 우리가 구해놓았던 y는 코사인 t y는 코사인 t 2 코사인 t 플러스 3이 되시겠습니다. 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일단은 먼저 등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기 t의 값의 범위를 고려하자면 y축을 가운데다가 그려주는 게 낫겠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잡아버리도록 할 거고 이렇게 점선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릴 수 있냐 하면은 이렇게 반주기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반주기 이렇게 일단은 그래프의 일부분을 그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사실 t의 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리자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실 수가 있고
다만 우리는 지금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코사인 2분의 파이와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0이기 때문에 y는 3 따라서 이때 함수값이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관찰할 그래프는 이 부분만 살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보시다시피 최대값은 2 플러스 3에 해당하는 5가 나오게 될 것이고 최소값은 양끝값 3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합하시면 답은 8 이렇게 나오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합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속에 있는 녀석을 한 문자로 생각하여서 속에 있는 속함수를 한 문자로 생각하여서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토대로 하여 그 문자의 범위를 구하실 수가 있다. 이 범위에서의 겉함수, 겉에 있는 함수, 요 녀석 겉에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최종적으로 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23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23번의 경우에는 일단 x값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 미만으로 주어져 있다. 이때 부등식 하나하나 따로따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등식의 경우에는 sin x가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먼저 구하셔야 하시겠습니다. 구해보죠. sin 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코사인 x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따라서 겹치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인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 범위부터 시작하여서 요 범위까지 요 구간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sin x랑 cos x가 같아질 때 우리 요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 45도일 때, 즉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 따라서 이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분의 파이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부터의 거리도 똑같이 4분의 파이가 된다.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어서 4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끝값, 오른쪽 끝값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는 4분의 파이 이상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 이하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2단계 이 코사인 제곱 편의상 코사인 x는 c라고 쓰겠습니다. 2c 제곱 플러스 7c 에다가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2, 1, 1, 3입니다. 2, 3은 6, 1, 1, 1 전부 다 플러스로 계산을 해버리시면은 2c 플러스 1, c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c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 마이너스 3 이상인데 실제로 c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가 또 바로 그려도 되긴 하겠지만은 새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비우시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는 누구 이용해서? 일단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를 먼저 이용을 해버리면 3분의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파이므로 마찬가지. 요만큼의 길이도 똑같이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이로부터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버리시면은 잠깐만 요거부터 먼저 정리해볼게.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요 부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고 각 끝값의 경우에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3분의 2파이와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즉 3분의 4파이가 양끝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연립을 마저 해버리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기 순으로 먼저 한번 배열해볼까요? 4분의 파이 그 다음이 3분의 2파이 그 다음이 4분의 5파이가 더 작죠? 그 다음이 3분의 4파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기 때문에 연립을 해버리시면 겹치는 부분 x는 3분의 2파이 이상 4분의 5파이 2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분하시면은 12분의 23파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4번은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0분법보다는 호도법으로 나타내어진 경우가 각 변환을 우리가 적용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 탄젠트 2세타 곱하기 탄젠트 2세타가 아니라 2도 곱하기 탄젠트 88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버린다면은 88도의 경우에는 호도법입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경우에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따라서 그 결과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각도의 합이 99도가 각도의 합이 90도가 되는 쌍들이 있잖아, 맞지? 2도랑 88도, 또 3도랑 87도, 4도랑 86도 얘네들끼리 곱하면 전부 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여서 최종 결과 1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마지막 24번 의 경우에는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라라 하였으므로 판별식을 이용하여서 허근을 가질 조건을 적용을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4분의 D를 일단은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4분의 D는 2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기 때문에 4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AC 6 사인 세타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다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럼 뭐 하면 된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다시피 이 녀석은 1 사인 제곱 세타로 고쳐서 사인에 대한 2차 삼각 부등식 마저 해결하여서 세타의 범위 구하시면 알파는 6분의 파이, 베타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실 겁니다. 됐나요?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14, 2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그래프는 여기까지 일단은 해결을 하시고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8페이지입니다. 약간 그래프에서 조금 많이
위기가 많이 찾아들어오시는데 그래도 잘 넘어가셨네요. 활용해서 한 번 더 올 겁니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수학 과목 중에서도 대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심화미적분,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대수는 사실 이게 제목을 제대로 조금 지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게 원래 대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방정식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수학을 모아놓은 것이 일단은 대수라고 하는 건데 본의 아니게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맞지? 그리고 미적분 말 그대로 미분과 적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두 영역에서 킬링 파트, 킬링 포인트는 어디냐 하면은 도형의 활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도형 활용에 해당하는 대수에서의 삼각함수 활용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꽤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법칙,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한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위주로 하여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활용. 아이 힘들어. 집에 가고 싶다. 맞죠? 삼각함수의 활용 봅시다. 삼각함수의 활용 단어는 크게 일단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인 법칙,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세 번째는 넓이 단원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인 법칙부터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이란 자, 이렇게가 일단 기본 옵션입니다. 삼각형 A, B, C 그리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중학교 때부터 여러 번 사실 우리가 약속했던 내용 A, B, C가 있을 때 각 A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a, 각 B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스몰 b,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 스몰 c라고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요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인 법칙 일단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전부 다 일치한다 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연 누구로 일치하냐 하면은 는 2R로 일치한다. 얘가 사인 법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유도 과정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아직까지 유도 과정을 내가 지금 선행 학습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개념 수업도 일단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건 좀 시간 낭비일 것 같고 유도 과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도 혹은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개념 학습을 하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맞아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된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얘네들을 살짝 응용을 해버리면은 A는 2R sin A, B는 2R 곱하기 sin B, C는 2R 곱하기 sin C이기 때문에 이때 A 대 B 대 C의 경우에는 각각 2R sin A, 2R sin B, 2R sin C이기 때문에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똑같다라는 것을 응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요거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사인 법칙은 언제 우리가 쓰느냐? 언제 쓰느냐 하면은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을 알고 있을 때 마주 보는 변, 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여서 나머지 하나의 변 혹은 하나의 각에 대한 사인값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내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만약에 대수단원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인 법칙을 활용하세요라는 힌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가겠습니다. 잠깐만. 자, 코사인 법칙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삼각형 A, B, C가 주어져 있을 때 당연히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는 좀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데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까지만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맞지? 여기에다가 빼기 2bc 코사인 a를 붙여버리시면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실 직각일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법칙은 모든 삼각형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로 붙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a가 직각이라면 뭐가 되겠노?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아남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b제곱의 경우에는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ca의 코사인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제곱의 경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a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은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와서 외워질 수가 있겠지. 얘네들이 코사인 법칙의 기본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변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항만 뚝딱뚝딱 시킨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형 공식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 하면 보시다시피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 그리고 끼인 각을 알아냈을 때 혹은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여서 나머지 변의 길이도 구하실 수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끼인 각이 아니라 나머지 한 각, 그냥 아무나 하나의 각이 주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 선분 요 BC의 길이랑 스몰 b가 주어져 있고 각 C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각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X라고 두시고 똑같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AX 코사인 B 이용하여서 X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한 변은 미지수로 두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변의 길이와 아무 한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는 이 변형 공식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어느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키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대표 문제 마찬가지로 몇 개만 더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냐 하면은 네, 유형 1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109페이지. 자, 삼각형 ABC에서
A, B 이렇게 일단은 주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려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A, B, C 그러면 일단은 스몰 a는 여기이기 때문에 얘가 5 스몰 b는 b와 마주보고 있는 면의 길이 5 루트 3 그 다음에 각 b가 60도로 주어져 있답니다. 뭐 구하라 했습니까? a 구하여라 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 주어져 있고 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유형 이름, 변원 이름 없다고 하더라도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 누구 알아낼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여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A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5는 사인 B, 사인 60도 분의 5 루트 3과 똑같다. 이때 사인 60도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10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in a분의 5가 10이어야 하기 때문에 sin a는 2분의 1 따라서 이때 a는 6분의 파이 즉 30도 문제에서 60도 60분법으로 주었기 때문에 a의 크기도 60분법으로 30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다. 됐나요? 괜찮니 얘들아? 힘드니? 얼마 안 남았다. 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 코사인 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형 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는 루트 39, 선분 BC는 5, 그리고 한각 120도가 주어져 있다.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대표적으로 두 변과 한각 주어져 있으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볼까요? 여기가 120도, 그 다음에 5, 여기가 루트 39, 나머지 여기는 그럼 x라고 적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20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120도와 마주보고 있는 변의 제곱 39는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변 하시면 10x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우변 마저 정리하시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5x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9 마저 넘어오시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인가요?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7 당연히 길이는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2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코사인 법칙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형 5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같이 적용하여서 해결하는 유형 하나만 풀고 이제 넓이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삼각형 모양 하나 더 풀어보고 넓이로 가겠습니다. 자,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2, 2, 3, 2대 2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각도와 각각의 각도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고 하였으므로 small a 대 small b 대 small c와 똑같다. 그 말은 즉슨 a, b, c를 각각 어떻게 둘 수 있냐 하면 2k, 2k, 3k라 두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2K, 2K 여기가 3K다 라고 잡으신 다음에 문제에서 코사인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인 법칙의 응용을 이용해서 세 변의 길이 B를 알아냈으므로 이때 코사인 C 요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변형 공식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자 이용해서 먼저 나타내 볼게.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공부하고 있는 단계니까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a 자리에는 2k, b도 2k, a제곱 4k제곱이고요. b제곱도 4k제곱이고요. c제곱이 9k제곱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따라서 그 결과 분모의 경우에는 8k제곱이고요. 분자님 8k제곱 빼기 9k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제곱입니다. k제곱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너무 재밌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별표 하나 칩시다. 유형 6번.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내신 빈출 유형으로 손꼽혔습니다만, 즉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사용을 하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이 유형을 따로 지금 빼놓고 있기 때문에 즉 이것도 독립적인 한 소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꽤 많이 높아진 단원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깜짝이야. 안녕. 그래요. 자, 우리 교재 지금 11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삼각함수 활용해서 삼각형의 모양 단원인데 핵심은 이거야. 삼각형 모양 단원의 경우에는 삼각함수를 전부 다 무엇으로? 변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모조리 다 변으로 나타내야 된다.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하면은 코사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한 번 더 쓸게.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과 같이 나타내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A의 경우에는 sin A분의 A가 2R이다 라는 사실 이용하여서 2R분의 A와 같이 나타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만 예전에는 요거까지만 알고 있었으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응용되어 있는 것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코사인 제곱 A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행히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응용 문항 심화 문제집에 있을 겁니다. 코사인 제곱 A의 경우에는 쌤 그냥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되기는 합니다만 봐봐 식이 이미 분자가 2차인데 항도 3개야. 근데 얘네들을 제곱을 해버리면 식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고치셔서 1 마이너스 2R분의 A의 제곱 즉 4R 제곱분의 A제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자, 그래서 밑에 풍생 유형 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4페이지 유형 6번 문항 하단에 풍쌤 유형 팁으로 하여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것만 먼저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밑에 있는 거. 그래서 핵심은 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바꾸어야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낼 수가 있다. 네, 우리 교재 11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은근히 자주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더 좋은 거 하나 배웠네요. 자, 그다음
그래서 유형 6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코사인 B, 코사인 A의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 변형 이용하여서 마찬가지로 변으로 다 나타내보자. 코사인 B는 2CA 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AA 그 다음에 BB 그 다음에 양변에 EC를 곱해버리면 EC, EC 싹 다 날리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좌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우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에서 지금 부호가 똑같은 항 C제곱, C제곱 마찬가지로 날아갈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리면 2배의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결과에 의하여서 A 플러스 B, A 빼기 B는 0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A와 B는 변의 길이이므로 양수 따라서 A 플러스 B는 0이 될 수 없다. 요 녀석만 0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뭐다?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2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쓰면은 부분 점수밖에 못 받습니다. 감점 나갑니다. 만약에 단답형, 즉 주관식 혹은 서술형일 때 이등변 삼각형만 쓰면 안 되고 명확하게 어디와 어디가 같은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넓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넓이. 일단 삼각형 넓이 얘기부터 쭉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 1번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1번 2분의 1 AB sin C 즉 두 변의 길이와 기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2분의 1 변변 sin 기인각으로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 첫 등장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 B단원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C가 예각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었다면은 이제 C가 둔각이어도 쓸 수 있다라는 것만 달라진다. 알겠니? C가 둔각이어도 쓸 수 있다. 왜? 둔각, 즉 2, 3면의 각일 때 사인애가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랬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는 경우 스몰 r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2분의 r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즉 삼각형의 둘레에다가 2분의 r을 곱하여 구하실 수가 있다. 요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삼각형의 내심 단원에서 등장하는 공식이다.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살짝 응용을 하여서 사인 C는 2R분의 C다라는 것 2R분의 C, 2R분의 C를 대입하여서 분모 2 곱하기 2R 4R분의 ABC, A, B, C 이렇게 일단 나타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의 경우에는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여서 세변의 길이만 알고 있을 때, 세변의 길이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여기에서 헤론 상수 S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둘레의 길이를 뭘로? 2로 나눈 것을 일단은 상수값으로 먼저 구하신다. 그랬을 때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로 구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을 때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요거 이용해서 한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한다. 그 다음에 코사인 1-사인 제곱에다가 루트 취해서 사인으로 구한다. 그런 다음에 요 방법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구하셔야 되는데, 즉 세 변의 길이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하고 사인을 구하여서 1번 공식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값이 자연수가 되는 아주 깔끔한 형태, A, B, C도 자연수고 둘레도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서 한 번에 넓이를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 주요 4가지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경우에는 평행사변형과 의미가 없는 두 대각선이 길이가 주어진 사각형으로 구분을 하여서 마저 정리해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두시고 그 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xy sin 세타다. 왜냐하면은 AC를 그어버렸을 때 나오는 삼각형이 2분의 1 xy sin 세타, 얘도 2분의 1 xy sin 세타, 따라서 2배 해버리면 xy sin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라스트 두 대각선의 길이가 하나는 x, 하나는 y,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은, 자, 얘가 세타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무조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똑같기 때문이야. 얘가 세타면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어느 걸 갖다 써도 상관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저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xy sin 세타. 얘는 2분의 1도 들어간다. 헷갈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간단하게 유도를 살짝만 해드리자면은 실제로 요 녀석과 평행한 보조선을 요렇게 2개 그어버리시고요.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요렇게 2개 더 그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빨간색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요만큼의 길이가 x,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y가 될 겁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xy sin 세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각형의 넓이는 얘랑 넓이 똑같고, 요 녀석 똑같고, 요 녀석 똑같고, 요 녀석 똑같기 때문에 빨간색 평행사변형 넓이 절반한 것이 흰색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따라서 2분의 1이 붙는다 라는 원리 머릿속으로 이미지만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여서 삼각형의 넓이는 공식 정리까지 일단은 마무리 시켜드렸고, 문제는 간단하더라고. 보시면은 115페이지, 116페이지 단 2페이지에 넓이 단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식을 잘 적용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번에 숙제로 천천히 해결해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까지 숙제는 116페이지까지입니다. 116페이지까지 문제로 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26분이 40분까지 쉬었다가 12시 40분부터 공수 툭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윤이는 요거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요거 오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